헌재를 압박하고 파묘하자.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법부에 대한 뭐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바보같이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했던 거,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오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희들이 우덜법 연구회가 헌재를 다 먹어버릴 수가 있느냐. 이건 부당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를 이렇게 엎을 수 있느냐. 헌재 해산하라. 헌재 가만 안 두겠다.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내리더라도 마은혁이 임명하고 마은혁이 끌어들이면 우리는 불복한다. 저는 불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거니까요. 잘못된 거니까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홍콩 같은 경우도 이 캐리 람이라고요. 시진핑이가 내세웠던 캐리 람이라는 행정장관이 이 법을 통해 갖고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걷어내고 시진핑의 정말 푸들 같은 그런 홍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그 시민들이, 홍콩의 그 시민들이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도 뭐 홍콩은 워낙에 특색이 있으니까 아무리 홍콩이 97년에 이 반환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홍콩은 홍콩일 거야. 아, 우리 못 건드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스물스물 특히 시진핑이 오면서 캐리 람이라는 여자를 앞세워가지고 완전히 홍콩을 압박하고 홍콩을 중국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요, 홍콩에 가는 사람들도 없어졌고 홍콩이 완전히 어둡고 그냥 중국의 도시의 하나에 불과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홍콩 이 시민들이 뒤늦게 깨닫고 홍콩 민주화 투쟁을 했지만은 너무 늦었던 거죠. 너무 늦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는 캐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서 모택동이 홍위병들을 다 시골로 하방이라는 걸 보냈는데 이거는 이제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유배를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홍위병들이, 뭐 홍위병이 아니고 다른 그 젊은이들을 다 보낸 거죠. 그때 이제 모택동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홍위병들을 희생하는 것이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덮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용당한 겁니다. 그런데 캐리람도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이 시진핑이가 캐리람의 손을 안 들어줘가지고 연임을 못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죠. 근데 캐리람이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이 수법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이 지도자 가운데서 제일 많은 연봉을 받아서 뭐 8억 원인가 9억 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캐리람에 대해서 미국이 쟤하고는 거래하지 마. 쟤는 반미 친중 인사야. 딱 이렇게 박았기 때문에 미국 은행은 물론이고 유럽 은행에서도 캐리람하고 거래를 안 튼 거예요. 근데 캐리람은 중국 은행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고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집에다가 돈을 쌓아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 자, 헌재를 압박하고 파묘하자. 헌재 재판관들을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니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자 이겁니다. 자, 2월 3일 날 2시에 유원식이가 낸 이 마은혁이를 최상목이가 임명하지 않은 거는 부작위에 의한,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빨리 나옵니까? 한 달 만에 지금 날짜가 잡힌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뭐 무슨 서류를 보내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마은혁이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겁니다. 그래서 마은혁이의 구인 체제로 탄핵몰이를 하는 것.
이게 다 이재명이하고 이 좌빨들의 지시 명령대로 헌재에 문영배, 이미선, 정전민, 정계선이가 놀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준석이 4대4로 딱 갈리니까 탄핵이 인용되려면은 6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김영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마은혁이만 붙으면은 탄핵 인용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오만과 과욕을 부리는 겁니다. 헌재 이렇게 되면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일 2시에 이제 마은혁의 임명 여부를 결론을 냈는데 정말 이건 초고속도 이런 초고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최상목이가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갖고 와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이를 만나고 나서 2명을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원식이가 네가 2명 그럼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내가 권한쟁의 심판을 내 가지고 헌재에서 임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너도 이 얼굴도 세우고 뭐 이러면서 짬짬이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여의도에 아주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상목이 어떻게 할 것인가 두고 봐야죠. 내일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오늘 뭐 서류를 내라 뭐 어째라 뭐 난리 버거지를 친 걸 보니까 마은혁이 임명을 하지 않은 이 부작위 이거는 위헌이다 이러면서 마은혁이를 임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냐? 같은 동종 업계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그리고 좌파 임명이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게 누굽니까 여러분? 네, 이 문영배, 이미선이죠. 거기다 김명수가 임명한 게 네, 김영도, 그 다음에 정전미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하자면 임명한 게 이번에 이제 정계선이 그리고 마은혁이가 하게 되면 마은혁까지. 그럼 도대체 좌파 임명 재판관이 9명 가운데에서 6명이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물론 이거 임명만 하게 되면은 아마 내일 그 2월 3일날 뒤집어질 겁니다, 여러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방어권을 쓰지도 못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인용으로 우리는 가겠다. 우리는 무조건 간다. 이런 좌빨 헌재 재판가들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헌재는 잘못되고 헌재는 정말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헌재에 불복하는 거 이거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인물이 헌재 재판관이라니 나라가 도대체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 카드 뉴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 문영배 헌법재판관 북침론 주장 유엔군을 모독한 SNS 충격 네 헌법재판관 자격 박탈해야 6.25 당시에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왔다는 취지의 글은 북침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네 사상을 밝혀라. 이거는 그러니까 김일성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 남침을 해가지고 6.25의 비극이 200만 명의 민간인이 뭐 학살을 당하고 뭐 우리 동족 상전의 비극을 김일성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영배, 이 빨갱이는 유엔군 묘지에 가서 전쟁광인 것처럼 묘사를 했죠. 그리고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왔다. 이거는 김일성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갖고 뒤집어 엎어지니까 문영배가 자기는 북한을 비난한 거다 이러는데 이거는 그 문장을 보더라도 개발세발 문장을 보더라도 유엔군을 전쟁광으로 묘사했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악질 중에 악질이 이미선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재판 기일을 마음대로 잡아버린 게 이미선이에요. 그리고 탄핵 인용하려면 내란죄 하려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내란죄 빼고 하자고 해봐요 하면서 민주당에다가 연락을 한 것도 이미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선은요, 전한계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가 했던 재판에 승소를 시켜준, 손을 들어준 그 회사의 주식을 전에도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그 손을 들어주고 나서 그 회사의 주식을 또 매입을 했어요. 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한 인간으로서 또 헌재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 이미선 이상희, 이 자매가 아버지가 이제 이발소를 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사실을 패스해가지고 뭐 신문에도 나고 동네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는데 장하죠. 그런데 삐뚤어지게 이 가난을 극복하려고 한 거죠. 이미선의 탐욕, 네, 부당한 내부자 정보 거래, 이래서 주식을 거래를 해가지고 뭐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0억인가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친동생이 이상희 변호사, 네, 이 사람은 내란숙의 윤석열, 네, 이런 집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헌재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 탄핵 찬성 집회 참석, 이러니 헌재를 어찌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아니 이게 무슨 뭐 온 집안이 나서가지고 이러는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정계선이 남편은 탄핵 찬성 이 선언에다가 사인도 하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 탄핵 소추인 대표인 김희수 밑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정말 보통 재판이라면 이건 배척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은 3명은 빠져야 되는 겁니다. 헌재 재판이면 더더욱 빠져야 됩니다. 보통 재판에서도 자기의 가족이, 네, 1촌, 2촌이면 가족은 다 1촌이죠. 이렇게 탄핵 찬성을 하는데 집회에 나가고 뭐 사상에 문제가 있고 남편이 더구나 김희수 밑에서 월급을 받고, 근데 마누라가 재판관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3명은 빠져야 돼. 그러니까 6명이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40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줄기차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재의 편향성, 우덜식 판결에 역풍이 불게 해야 됩니다. 과연 헌재 판결에 국민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 뭐 정말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부당한 재판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헌법 40조 1항에 이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은 이 형사재판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40조 1항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기일을 잡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상의해서 재판기를 잡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에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어기고 이미선이가 지멋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2월달 안에 재판을 다 끝내고 3월달에 선고하겠다. 이재명이한테 콜을 받았는지 이재명이 재판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겠다. 이게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민 얘네들이 넷이서 파이팅 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이 반드시 제재하고 심판하고, 헌재가 이런 헌재라면 필요 없다. 헌재 해산을 외쳐야 됩니다. 이 헌재 재판소 자유 게시판에 보면은 문형배 물러가라, 정계선이 빠져라, 이미선이 너 주식창이나 들여다봐라. 뭐 저도 그렇게 씁니다. 지퍼 형배, 너 이재명이 술 친구라는데 술값은 이재명이가 내지? 그럼 너 버카야.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이야. 지퍼 형배,
그렇게 음담패소를 근무 시간에 여행기라고 그렇게 올려도 되는 거야? 네 독후감? 그거 왜 근무 시간에 올려? 그렇게 한가해? 저는 그냥 그렇게 올립니다, 여러분. 전개선이 탈세범이죠? 전개선이 이해충돌이죠? 이미선이 주식을 더럽게, 탐욕스럽게, 불법으로 한, 이거는 경제사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올리십시오. 국민이 화났고 이렇게 하다가 헌재는 공중분해된다. 해산된다. 니들이 어떤 식으로 우덜법 판결을 내리더라도 국민은 절대로 승복하지 않는다. 헌재는 정치재판이고 여론재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민재판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